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의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네, 대표님, 저는 네. 이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네. 이 자금을 시드머니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한다든가 네. 코인을 한다든가 네. 한때 손을 댔습니다만 네. 그렇게 해서 자금을 모았는데 네.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아, 네. 다 이제 이렇게. 음, 근데 오늘 이 시간 2억을 쉽게 모을 수 있는 그런 네. 방안이 있다고 해서 네.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쵸. 한 2억 정도 모으면 되게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현금 그쵸. 통장에 딱 2억 있어. 2억을 모으려다가 저는 아유 네. 됐어요. 얘기하지 네. 말까요? 네, 네. 네. 2억을 모으려다가 네. 200 남았나요, 지금?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2억을 굉장히 빠르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 네.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상반기에만 지금 60만 명이 했거든요. 이 방법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네. 24년 상반기에만. 혹시 이거 안 하셨어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사실 잘 처음 들으셨어요? 네, 듣긴 했지만 제가 아.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아, 그래서 그래요? 오늘 방송을 함께 촬영하고 나서 그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네. 요 IS에 대해서 어. 좀 집중적으로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ISA 영어로 하면 이자잖아요, 이자. 네. 그러네요. 이자. 어. 물론 아이사라고 읽어야 되겠지만 비슷하면 이자. 이자. 네, 우리 인생에 이자가 팍팍 붙는다 그래서 네. 지금 ISA 오늘 관심 멘트 두시면 좋네요. 네, 좋을 것 좋습니다. 같고요. 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일임형이 있고 일임형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하는 거, 그다음 신탁형이 있고 네. 중개형이 있는데 보시면 ISA 지금 가입자가 중개형으로 중개형이 많이 늘었네요. 네, 중개형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몇 명이 지금 가입을 하면 550만 명이 육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인 웬만한 사람들은 정말 많이 가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로 빠르게 2억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개인의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보시면 은행 쪽은 이제 굉장히 잠잠한데 21년부터 이렇게 이제 증권 쪽에 이제 굉장히 가입자 수가 많이 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요 ISA 계좌는 저희 이제 관계 회사인 프리즘 투자자문에서도 ISA 계좌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지금 운영을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홍준호 박사님 한번 따로 네. 모시고 제가 한번 영상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ISA가 뭐냐? 이자가 팍팍 붙는 ISA가 뭐냐? 주식,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서 투자하는 만능 통장이에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어떤 혜택이 있냐면요. 수익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비과세라는 거는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세금 한 푼이 안 붙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게 이제 서민형이나 노민 같은 경우는 400만 원까지 지금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9.9%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라는 건 뭐냐, 아예 따로 떼서 과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이게 종합과세가 되면 상당히 세율이 세지는데 그렇죠. 따로 분리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죠. 그럼 은행에서도 이자 몇 프로 떼요? 이자 수익에서 15.4%를 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년에 이자가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뭐 이자 번 거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다 세금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얘는 뭐다? 비과세 혜택도 있고 분리과세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다? 내가 2억을 가장 빠르게 모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일단 절세의 부분에 있어서 약간 네. 혜택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신탁형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고, 일임형은 투자 일임을 받은 이제 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계좌인데, 자, 증권사에서만 취급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중개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지만 중개형이 크게 늘어났죠. 네. 이 중개형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왜냐? 이게 바로 가입자가 채권이나 국내 상장 주식 펀드 등에 직접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학개미 열풍, 서학개미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개형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몰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배당소득세 면제,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해외 펀드 등 간접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상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난 절세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여러분들이 한 1억이나 2억을 내가 모을 생각이 있다라면은 ISA 이거를 활용을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활용할 때 어쨌든 이 기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기준을 준해야지만 할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게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 중개형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네. 자, 요거를 할 경우에는 뭐냐면 의무 가입 기간이 몇 년이라고 되어 있죠? 3년을 꼭 채워야 되는군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절세 혜택을 주는 대신에
가입 기간은 3년은 해라. 이거를 꼭 채워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혜택이 내년부터는 지금 더 커질 것 같아요. 어떻게 더 커질까요? 이제 올해 중순에 이제 개정세법이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개정세법안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면은, 자, 요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납입 한도가 1억에서 2억까지 늘어나요. 그 다음에 비과세 한도도 최대 400만 원에서 얼마까지 늘어나냐? 2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이 있네요. 네. 우리 리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ISA 가입해야죠. 활용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렇게 혜택까지 좋아진다고 하면. 그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금리 인하 직전에 이렇게 네. 이런 IS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빨리 좀 네, 그렇죠.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네. 가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개정 취지가 뭐냐. 이제 세법 개정안의 취지가 국민의 자산 형성, 그다음에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서 납입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부동산 하니까 이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를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자산 투자로 좀 유도를 하겠다. 지금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다 이거죠. 전 세계에서 너무나도 높은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 가장 빠르게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거를 부동산만이 아니라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게끔 사람을 유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취지하에서 여기 나온 겁니다. 이게 혹시 위험성은 없나요? 위험성 있죠.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위험하게 주식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주식과 채권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진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 뭐냐면 이 ISA 계좌를 활용해서 다양한 절세 혜택을 통해서 내가 2억까지, 왜냐면 세금을 적게 떼니까 2억까지 빠르게 모을 수 있겠죠? 요거를 제가 오늘은 소개시켜 드릴 거고, 다음에는 이제 홍준호 박사님을 좀 모시고, 네.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이 ISA 계좌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할 때, 어떻게 이거를 내가 리스크 없이 할 거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우리 미치코님도 네. 일확천금 지금 노리시다가 지금 살짝, 네. 그냥 열심히 그냥 지금 돈 벌고 살짝 있습니다. 휘청했죠? 맞아요. 많이 네. 휘청했죠. 아, 많이 네. 휘청했나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네네,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국내 투자형 ISA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의 개념. 요거는 이제 국내 주식 상장에 일정 비율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워낙 이제 서학개미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좀 많이 좀 유행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주식에도 좀 투자를 좀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혜택을 또 줬냐. 국내 투자형 IS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을 지금 허용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가입이 안 됐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는 국내 투자형에 요거를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뭐냐? 금융자산이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및 국내 주식시장 수요 기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맞다 보니까 어디 투자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국내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거야. 왜? 해외 주식은 분리과세를 하거든요. 종합과세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금융소득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지 하에서 이런 지금 베네핏을 지금 꺼내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잘 만든 제도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원래 종합과세자인데 이 혜택이 생기면서 할 수 있게 되신 그렇죠. 것 이제 같은데요? 제가 그죠? 한때 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여가지고 이게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프리즘을 통해서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가입이 안 됐는데 아마 지금쯤이면 제가 될 거. 금융소득이 이제 많이 제가 줄어가지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편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에는 이제 납입 한도 내에서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적용 없이 14%의 분리과세 혜택만 적용하겠다. 근데 이것도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왜? 종합과세가 안 되게 돼. 종합과세가 되면요, 40%, 50%씩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14%만 내는 거니까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국내 투자형 IS에 가입하고 싶어 하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보시면은 누가 가입이 가능하냐? 15세 이상 거주자입니다. 네, 15세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뭘 의미하냐면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예요. 네. 그래서 이자나 배당. 그 다음에 이제 운용자산은 이제 예적금이나 펀드, 국내 상장 주식 채권,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전이나 이후나. 자, 근데 납입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늘리고 1년에 2천만 원인데 이거를 1년에 4천만 원까지 할 수 있게 지금 납입 한도를 2배까지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인데 이거를 5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누구나한테 주고요. 그 다음에 서민이나 농어민형은 요게 400만 원까지 비과세였던 게 요게 1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 하는 거고 똑같고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5세 이상 거주자 가입 가능하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국내자가 붙어 있죠. 네. 그래서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납입 한도 2억 원, 연 4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얼마다? 얘는 1000만 원까지입니다. 서민이나 농어민형은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국내에다가 훨씬 더 많이 줬죠? 네. 네, 왜 국내 투자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를 하는데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만은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네, 그래서 아예 이런 비과세 혜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없다. 분리과세 혜택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총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현행은 일반형만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개정안. 그래서 요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정이에요.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적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일반 투자형이 있고 국내 투자형을 신설해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납입 한도 연 2천만 원에서 연 4천만 원까지 늘어났고 총 1억 원에서 총 2억까지 2배 늘어났습니다. 한도 2배. 그 다음에 비과세 한도는 200에서 일반 투자형 500까지 늘어났고요. 서민형은 400에서 1000만 원. 근데 국내 투자형은 이거에 또 2배예요. 그래서 국내 투자형에 상당한 베네핏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아예 가입이 안 됐는데 국내 투자형은 가입을 좀 하게끔 이렇게 바꿔놨다. 이제 혜택이 어쨌든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좋아지는 거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네.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보면 내년부터인데 네. 그러면 미리 이걸 가입할 필요가 있나요? 있죠. 왜냐면 일단 1억까지는 되잖아요. 네. 1억까지는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고 있다가 이게 만약에 세법 개정 통과가 되면 내년 1월 1월부터는 금액을 더 늘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2억을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방법보다 가장 빠르게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사실 이제 이 ISA에 대해서 이제 알고만 있었지만 사실 네. 저는 활용을 할 생각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조금 집에 가서 공부 좀 해서 네. 활용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보니까 68만 명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입을 하나 봤더니 네. 조건들이 어떤 세제 혜택이 좀 많네요. 그렇죠. 확실하게 혜택이 있죠. 그래서 네. 각종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진짜 절세 혜택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수익이 붙은 거에 대해서 덜 떼니까 돈을 빠르게 모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 그대로 지금 국가에서 밀어주는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큰 리스크 없이 이걸 잘 운용할 거냐? 이거는 다음에 제가 이 분야의 또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신 우리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치룩 박사님 모시고 9월 초중반 중으로 한번 영상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이 IS에 대한 그 계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활용 방안까지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